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오늘 오전에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 소환과 이 검찰 수사 관련된 내용 오기영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오늘 소환한 시점, 왜 오늘을 택했냐부터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점을 택한 게 그 오촌 조카의 기소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지금 날짜 자체가 공교롭게도 그 구속 기간 마지막 날 오촌 조카가요? 습니다. 예, 예. 오촌 조카. 예. 그래서 일응한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다만 그 전 단계에서 지난 주말부터 주말에 소환하는 거냐, 월요일 소환하는 거냐, 화요일 소환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을 속에서 이제 여론을 보고 오늘 소환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어제도 이제 소환 관련 협의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유발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전부터 좀 조율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예. 다만 이제 공개냐 비공개냐는 큰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이런 사전에 예. 언론에서 쭉 언제쯤 곧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검찰의 소통 흘리기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 변호사님은 공개냐 비공개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공개 비공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예. 공개라는 의미가 저희가 보통 검찰에서 기자단에게 문자로 소환한다 이런 걸 알리는 게 공개라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출두하는 방식이 지하실로 왔다. 지하실로 네.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층 출입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 그것이 거기에 기자들이 있건 없건 간에 이건 특혜죠. 사실 소위 말해서 공무준칙에 보면 저희가 차별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현재 예. 운영되고 있는 공무준칙에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서 차별해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있는데 예. 그런 거에 비춰보면 물론 비공개가 원칙은 맞아요. 근데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소환하는 방식이 네. 다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여당에서 여러 가지 압박성 어떤 요청이나 질책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예. 소환의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이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특혜 아니냐 이렇게 볼 의혹이 있죠. 그럴 여지가 소환 있어요. 방식은 특혜다 이렇게 특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절제된 수사 이런 언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맥락은 지난 8월 27일 전격적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그는 한 달 10여일 동안 약 100여 명의 그 수사 인력들이 동원돼서 했습니다. 이 정도의 특정 가족을 상대로 해서는 예가 없습니다. 네. 권력금 비리도 아닌 상황에서.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된 거죠. 또 그 수사하는 과정마다 다양한 사안들이 단독 보도라는 형태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보면은 검찰에서 흘리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충분히 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수사 과정을 놓고 보면서 일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건 세 가지 지점이 있었죠. 하나는 8월 26일 여야 간에 청문회하기로 합의를 한 날입니다. 예. 9월 2일, 3일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네. 그것 자체가 절제된 수사가 아니다. 이런 일주일만 기다리면 비공개 수사를 해도 되고 예. 또 언론 대동 안 해도 되고 두 번째가 정경심 표창장 위조 관련 기소를 9월 6일 청문회 하는 날 밤 10시 50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는 과정에 저녁 8시부터 해서 야당 의원들이 기소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계속 유도성 질의가 있었는데 이거 뭐냐 서로가.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 중에 이제 9월 23일 날 그 압수수색 11시간 했던 거 관련해서도 통화 내용 자체가 그 뒤로 중앙대검을 통해서 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쭉 흐름들 속에서 이건 망신주기 내지는 정치 개입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의 수사가 이건 좀 과도하다. 예.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제 검찰의 대응으로서 네. 이 정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만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국가 원수 겸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검찰청은 행정부의 본부의 외청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의 지휘를 받는 외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어떤 짬짬이 소위 말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수사에 지장을 준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억측이고요. 예. 이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통령 말씀은 사실 공익을 위해서는 일반적 기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보세요. KBS와 대담에서 보면
수사는 생문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에 관련된 수사 지시하시면서 철저히 해라. 사회 지도청에 관련된 것은 무관용 원칙이다. 이런 취지로 늘 철저히 해라. 파헤쳐라. 검경의 명운을 걸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예. 이 사건에서만큼은 특이하게 절제된 인권보호를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통령께서 쭉 주문해 오시던 말씀의 취지와 이번에 주셨던 말씀의 취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수사 내용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누설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발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목적으로 수사 정보를 누출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야당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뭐 일관되지 않았던 만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어렵사리 소환한 만큼 또 확인해야 할 의혹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조사가 예상이 되는데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혐의 또는 예. 야당이 주장하는 혐의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도표도 나오지만은 예. 일단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주장, 두 번째가 이제 펀드 관련된 부분에서 예. 어떤 관련법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증거인멸에 대한 예. 우려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 어쨌든 수사하는 절차를 거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사실상 큰 쟁점이라기보다는 정치 공세라고 좀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첫 번째 첫 번째가 이제 표창장 예. 위조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소가 됐죠. 그냥 기소되어 있는 상태죠. 9월 그걸로. 6일 기소를 예, 예. 한 이건 표창장의 문제였죠. 그 문제로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는 출발점이 최성해 그 총장의 말, 설명, 진술에 예. 기초한 건데 예. 최성해 총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최근에 2, 3일 동안 나온 것 중에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조국 딸 모른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안다고 그랬고 네. 그다음에 그 본인의 뭐 학력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방송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참고인 조사가 있었고 참고인 조사한 상태인데 피의자 소환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월 6일 바로 기소가 이루어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전제 중에 최성해 총장의 발언, 설명,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가가 예. 문제고 신뢰할 수 없었다면 그 기소 자체는 정치적 기소다라고 네.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점은 정치 공세라고 보고 논의로 하고 네. 그와 별개로 이제 코링크 피의에 대해서는 복잡하니까 네. 국민들이 다 봐서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또 이거 보면 뭐 1시간, 2시간 공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증거인멸 우려 문제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야 구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조국 장관이 개입하고 공모했다고 해야 조국 장관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카드라는 뉴스처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구속을 위한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항목은 사안이 중대해야 된다. 또한 두 번째 항목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예. 항목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인정돼야 되거나 예. 저 두 가지 이상 인정되면. 근데 그 점과 비교해 봤을 때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된 것이 이제 코링크 피의에 관한 게 뭐냐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언론 플레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는다더라. 왜 병원에 입원했느냐. 네. 근데 그때 이제 비로소 한 번도 소환받은 적이 없다고 본인이 해명을 하니까 검찰도 그에 대해서 반박 않고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냐 없냐 검찰 발로 어떤 흘리는 정보처럼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검찰이 증거인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라면 언론 플레이 우려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오촌 조카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검찰 쪽에서는 이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정경심 교수도 같이 공모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아마 수사 흐름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촌 조카가 실제 코링크 피의를 운영을 했고 그것이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았든 같이 했든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관여했다. 네. 최소한 관여했다라고 보고 아마 수사를 시작할 것 같고요. 예. 코링크 피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돈이 흘러들어가다 다시 흘러나온 네.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것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코링코피의 운영에 관여한 여러 가지 사람들 또는 투자사 이 분들이 정경심 교수를 소위 말해서 파트너를 인정했던 부분은 정보 아니겠어요, 정보. 예. 돈보다는 이분의 배경과 정보를 보고 거기에 같이 파트너로 운영을 했다. 이런 취지의 검찰은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배경이라는 것이 민정수석 내지 하여튼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역할을 주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권력형 비리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아마 관점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여러 가지 인턴 증명서 위조와 관련돼서는 이것을 왜 위조했는지도 수사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국 장관의 연루 가능성을 그러니까 왜 거기서 묻겠죠. 위조했는지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직 위조한지 안 한지를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만약에 위조했다면 예, 예. 그것을 왜 위조했는지 어디다 쓰려고 위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을 거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그것은 사실은 명확해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중에 최성해 총장 말씀을 하셨는데 네. 총장이 사실은 결재권자예요. 본인이 상장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임 전결권을 안 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위임 전결권을 받았다는 정경심 교수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와 관련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돼버린 게 네. 위조 방식이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일을 이용해서 위조했다는 이런 검찰 설명이 있었어요. 예. 억측이 많아서 설명한다라는 부연 설명을 주고 그렇다면 결국은 최성해 총장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까지는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소 여부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증거인멸과 관련돼서는 역시나 그 증거인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미 다 드러났어요. 컴퓨터 하드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동양대까지 가서 컴퓨터 통째 들고 나왔어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됐고 최성해 총장이 검찰 출두하는 날 아침에 최성해 총장에게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조국 장관이 전화를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내용과 관련돼서는 공방이 있지만 어쨌든 네. 전화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과연 목적이 뭐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것이냐 예. 이것만 밝혀지면 되는 거고 여기에 조국 장관께서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지 이것이 아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 그 언급에 대해서는 윤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말이 확인되고 있다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 변호사님은 그 말이 지금 아니,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예. 어쨌든 최성해 총장이 이 표창장 관련된 발언 예. 그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냐 일단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더 나아가서 증거인멸까지도 그 최 총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신뢰하기는 어렵다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게 좀 형사소송법적으로 논쟁할 점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단정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언론의 보도들이. 그래서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 좀 더 문제적인 문제제기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예. 의혹대로 하되 실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좀 절제된 이 정화와 확인의 작업들이 있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 예. 지금 여론몰이 하듯이 이런 의혹들을 1부터 10까지 쭉 주장을 해놓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보면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그리고는 그에 관련된 사람은 거의 만신창이 돼버리는 이런 것이 문제였다 위험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아니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분 정치 공세로 볼 수 있는 혐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이 PC 하드디스크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나요? 그것이 일단 반출한 건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어요. 뭐 회의를 했다. 그다음에 내려가면서 정 장관과 조 장관과 통화를 했다. 아직 확인은 안 돼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단발성 있는 행동이 아니고 일련의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한 행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C 반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런 해명과 또 안 맞아요. 정 교수께서는 그 당시에 일을 하러 갖고 나왔다. 네. 학교가 시끄러우니까. 예. 근데 갖고 나와서 그것이 트렁크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 PB의 그 차량의 트렁크에서.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은 또 남아서 학교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서류 반출의 의혹이 또 있어요. 예. 이런 걸로 볼 때 이것은 그럼 그 특별한 그렇게 갖고 나올 만한 이유가 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일단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그럼 보여질 수 여기에서 있죠.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진술이죠. 진술이고 왜 가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김 씨라는 분, PB라는 분은 왜 가야 되는지 서로 대화가 있었을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대화가 있든 그다음에 갖고 와서 뭘 했는지는 다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사실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법원의 판단만 남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 컴퓨터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컴퓨터에서 만약 뭐가 안 나왔으면
그 증거인멸할 대상이 안에 내용이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라는 게 그 표창장 뭐 양식 뭐 그런 거 그렇죠.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왜 이 PC를 갖고 왔을 거다라고 추측할 만한 검찰이 주장할 만한 내용이 컴퓨터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멸 대상인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 정 교수께서 해명을 좀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교수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 하지만 약간 좀 오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게 이제 다른 방송사지만 뭐 PD수첩에서 좀 예, 나왔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주장이고 하나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의 최근에 사문서 위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점의 문제. 공소장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7일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13년이냐 아니냐. 그리고 아들 거는 2014년도에 받을 건데 2014년 거를 가지고 2013년도에 위조했다는 거냐. 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계속 여기서 확대 제기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는 주장 자체가 그전부터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다. 언론 플레이 비슷하는 것은 여론몰이라는 건데 예. 이제 사실이 확실하게 이게 서로 공방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정된 그런 거라면 이제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공방의 과정에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발언들이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런 적이 있다, 그런 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소 문제가 있는 게 네. 그거 상장에 이제 발행일자로 기재가 된 게 예. 2012년도 9월 7일인가 아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공소시효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예. 상장에 기재한 날짜에 상장을 받았겠지라고 아마 상장을 만들었겠지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앞에 상장에 보면 2012년 10년도 언제부터 2012년도 언제까지 그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그 부분은 조국 장관께서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에서 물어보니까 잘못 기재된 거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부인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하나는 공방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든 그게 날짜에 단정적으로 관련해서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만든 날짜가 사실은 2012년도 9월 6일, 7일이다라고 단정한 건 아니죠. 그때 공소시효가 상장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쓴 것이지 그 날짜라는 것은 언제든지 공소장병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그 이후에 공소 제기했는데 날짜가 2012년도 9월 7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수사 기법상의 문제는 좀 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 지점에서는 과도했다고 생각하는 게 9월 7일이라고 하는 날짜 때문에 9월 6일 12시에 정에 공소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소 제기에 사문서 위조가 있고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가 있는데 행사죄는 살아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그 하다못해 행사죄를 갖고라도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추후에 또는 최성해 총장을 참고인 조사할 때 그 직후에 바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 피의자로 불러서 예. 조사하고 그런 거 없이 가지고 있다가 그 시각에 기소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면은 그만둘 거냐 이런 질문만 한 두세 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맥락이 되게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 개입 아니냐라고 의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일부 흘리게 하는 내용을 계속 공방을 하기보다는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되고 의혹을 반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제 오해 소식에서 예, 하나 예. 변명을 드리면 네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그 주변에 있었는데 청문회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공소 제기할까 말까라는 이 추측한 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상장에 기재된 날짜가 2012년도 9월 7일이기 때문에 오늘 기소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 검찰 설명대로 만약 기소를 안 하게 되면 기소 안 했는데 재판 결과 이게 위조한 게 맞게 돼요. 그러면 직무유기거든요. 사무소 위조죄로 처벌하면 되지. 이거는 그냥 우리들의 말이고 예. 수사기관 검찰은 별개 하나씩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놓치게 되면 직무유기했다고 또 야당으로 비판을 받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네. 이문정 검사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문서 위조 행사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고발했고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지금까지 묻히고 있어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이 점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정치적인 편향이 있다.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하는 게 선택적 정의만 행사하는 거냐 이런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예. 정치적인 편향이 아니고 이문정 검사의 수사 경찰이 고발했거든요. 예. 그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했단 말이에요. 네. 제 식구 감사기가 문제인 것이지 이걸 저 청문회 단계와 일정에 맞물려서 기소했다는 걸 정치적 편향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예. 그 이문정 검사 고발한 사건에 대한
그 처리가 제식교 감싸기로 봐야 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걸 알겠습니다. 고쳐야죠. 예, 예, 이 알겠습니다. 내용은요, 뭐 하루 종일 해도 이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기형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